바이든 가족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향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바로 차남, 둘째 아들 헌터. 장남이 굉장히 아버지의 뒤를 이을 유망주로 꼽혔지만 사망을 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둘째 아들 차남 헌터가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이다. 헌터 바이든 50세고요.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진영의 공격의 표적이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비스트 기업인인데, 2014년 코카인의 일단 양성 반응, 미 해군 예비군에서 퇴출된 바 있고요. 바이든 부통령 시절 우크라이나 중국 외국기업 이사로 등재돼서 거액의 연봉을 챙겼다라는 의혹을 트럼프 캠프 측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형이 사망한 이후에 이게 가장 미국 내에서 문제였는데, 형수랑 사귀었어요. 형수랑. 홀리 바이든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 헌터가 와이프도 있었어요. 유부남이었는데 부인과 별거 중인 유부남이 사망한 형의 형수랑 교제를 했다. 미국 내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매우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이든 입장문이 헌터와 홀리가 각각 형과 남편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함께 이겨내서 응원한다라고 입장을 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바이든의 당시 입장문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박정아 대변인님, 우리 같은 마인드면 아버지가 응원한다가 아니라 이놈은 불러다가 어디 네 형수를 따끔하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런 반응이 나와서 미국 언론들도 사실 가정과 어떤 가족 애를 중시 여기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미국의 언론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문제였죠. 우리 사회 같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앞서 저희가 바이든 당선인의 가정사를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있었던 자녀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보신 것처럼 마약에 형수와의 교제 문제, 그다음에 별거 중에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 아이까지도 낳았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그 교통사고로 잃었던 첫 번째 부인과 딸, 그다음에 이후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암으로 죽은 첫째 아들까지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리고 그 아픔이 커서 아마 바이든이 저런 반응을 일으켰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코로나에 걸렸던 트럼프가 이후 선거 운동을 재개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저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많이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는데요. 봤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국 등등 회사에 이사로 등재해서 거액을 받고, 이를 바이든이 뒤에서 아버지를 이용했다거나 아버지 이름을 팔았다거나 이런 의혹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저 둘째 아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모든 가족이 다 나타나서 선거운동을 도와줬는데 끝내 등장하지 않았고, 향후도 아마 주변에 많이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부터 있었던 쭉 가정사에서 오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저 둘째 아들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받고 있는 부통령 해리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We did it, Joe. You're going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en she came here from India at the age of 19, she maybe didn't quite imagine this moment. But she believed so deeply in an America where a moment like this is possible that he had the audacity to break one of the most substantial barriers that exists in our country and select a woman as his vice president.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김수현 박사님, 이 바이든 당선인이 첫 임기를 마치면 나이가 82세가 돼서 재선 도전에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때 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을 만큼 미국 내에서 관심이 높죠.
그렇죠. 이제 조 바이든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재선을 하려면 82살에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전환기 후보다라고 해서 뭔가 다음 세대에 차기에 넘겨줄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대통령이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유고시에 이제 그 부통령의 역할이 워낙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카말라 부통령이 굉장히 역할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민자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이고 이제 어머니는 인도 출신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스탠포드 경제학과 교수였고요. 어머니는 인도의 브라만 계급의 아주 상위 계층의 이제 이민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배경은 이민자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위 계층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요.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상원 의원으로도 일하고 법무장관으로도 일하고 굉장히 탄탄하게 그 길을 밟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성이고 또 흑인이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국의 다양성을 이렇게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미국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어쨌든 다양성의 나라고 인종적인 소수 인종들의 어떤 의견들도 모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어쨌든 미국 행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 바이든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또 나이가 좀 젊잖아요. 아직 그렇다 보니까 조 바이든이 갖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리더이자 또 차기에 또 어쩌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조 바이든을 이어서 혹시 미국을 이어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